안녕하십니까. 소금 전문가 박주용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염식을 하면 건강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건강을 위해서 이 저염식을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소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 안타까운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저염식을 선택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 소금을 구입하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이렇게 저염식을 통해서 택했다가 몸이 이렇게 망가진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염식을 왜 선택을 할까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염식을 하는 이유는 첫째, 소금이 해롭다라는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소금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소금을 적게 먹어야 된다, 이런 논리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해롭다. 소금을 지금 이미 많이 먹고 있다. 소금이 해롭지만은 저염식 하는 사람도 소금을 먹기는 먹죠. 그죠? 이분들은 소금은 해롭지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금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줄여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소금이 해롭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금이 질병의 원인이다, 혹은 소금이 질병을 악화시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암, 고혈압, 비만, 이런 이 세 가지 질병들, 사람들은 이게 소금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이 소금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면 머리에 있는 암, 피부에 있는 암, 근육에 있는 암, 다 이게 소금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암하고 관련되면 위암 정도 소금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위암의 원인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암의 원인은 몰라요. 암의 원인이 정확하게 알면은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암의 원인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염식을 했다고 해서 암에 안 걸리고 이런 경우도 아니죠. 고혈압. 이 고혈압의 원인이 소금일까요? 그럼 소금을 안 먹으면 고혈압 문제는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옆에 보이는 이 혈압을 측정하는 게 이게 저의 혈압입니다. 조금 움직이고 이럴 때, 움직이고 나서 혈압은 제가 123에 68이죠.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으면 106에 67로 이렇게 저희 혈압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여러 번 측정을 해봤는데 대략 이 범위 내에서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소금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먹습니다. 맛을 보기도 하고 물에 사서 먹기도 하고 집에서 음식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짜게 먹는다고 할 정도로 음식에도 간을 해서 먹습니다. 그런데도 혈압이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이 혈압하고는 소금하고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죠. 물론 개중에는 아주 민감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혈압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고혈압 환자한테 소금을 줄이면 바로 혈압이 떨어져서 고혈압 약을 처방할 필요가 없어져야 되지만 그런 경우는 없죠. 비만이 소금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이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비만은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지 소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비만해지지를 않습니다. 염전이나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비만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소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비만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죠. 단지 많이 먹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소금의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는 있지만은 이 원인이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질병의 원인도 아니죠. 그럼 질병을 악화시킬까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소금을 많이 먹는다고 암이 심해지고 고혈압이 심해지고 비만이 심해지고 이럴까요? 물론 고혈압 환자 중에서 개중에 그런 거 있지만 지금 고혈압 환자 중에는 소금을 먹어서 치료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이 질병을 악화시킨다라는 것도 별로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했죠. 소금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 소금을 정말 많이 먹고 있을까? 이 많이 먹는다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동양과 서양의 뭐 차이를 비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온시 부족하고 지금 사람들하고 소금 비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소금을 좀 많이 먹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소금 구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 소금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많이 먹게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소금을 많이 먹어서 이런 질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심하죠. 하지만 서양 사람들 한번 먹는 음식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많이 먹는 소세지, 치즈 이런 것들은 원래 다 무지 짭니다. 그죠? 우리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소금을 좀 많이 먹는다고 할 수 있는 그 국 정도가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 예. 국 끓일 때 이게 서양은 국을 잘 안 먹으니까. 하지만 서양에는 국 대신에 우리는 밥을 먹는데 밥에는 소금이 안 들어가죠. 서양에는 빵을 먹는데 빵에는 소금이 첨가되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스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서양 사람들이 소금을 더 많이 먹고 있기도 합니다. 단지 우리가 밥을 먹기 때문에 국이라는 부분이 부가적으로 따라간다는 부분에서 좀 많이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단지 문제는 이제 지금의 문제는 과식의 문제입니다. 과식. 지금 먹방이 유행하고 이래서 과식하는 경우인데 과식하게 되면 당연히 소금을 많이 먹게 되는 현상이 생기죠. 그리고 음식점에서 같은 경우는 손님의 맛을 내기 위해서 단 거와 소금을 많이 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럼 중요한 건 알맞게 먹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먹고 있는 게 아니죠. 많이 먹는 경우들이 외식을 한다든가 뭐 이런 과식하는 게 몇몇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알맞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염식을 하면은 문제점이 좀 많이 생깁니다. 일단 저염식은 몸의 기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소금에 먹는 이 나트륨을 비롯해서 이 안에 있는 칼슘, K, 마그네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을 움직이는 필수 움직이는 미네랄들입니다. 이게 적게 들어가게 되면 몸의 기능이 저하돼요. 우리가 옆에 보면 이제 링거액을 하나 걸어놨는데 이 0.9%의 소금물입니다. 소금 플러스 칼슘 플러스 뭐 마그네슘 몇 가지가 조금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이걸부터 맞추는 이유가 뭐냐면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하나가 0.9%니까 얼마가 많이 되게 1리터면은 소금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0이니까 약 9g 정도가 들어가 있는 셈이 되네요. 그죠? 0.9. 1%면은, 그렇지. 100mg이면 이게 1리터짜리라고 그러면은 9g. 이게 보통 한 사람을 많은 경우에 하루에 3개 정도 맞기도 합니다. 이거 받는 이유는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이 소금이 들어가야지만 소금하고 물이 들어가야지 몸의 기능이 돌아가는데 이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죠. 활동성이 둔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저염식은 미네랄 섭취 계율술입니다. 이 소금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소금은 NaCl이라고 이제 보통 알고 있죠. 근데 NaCl만 소금에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소금은 칼슘이나 칼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줄여버리게 되고 가장 큰 문제는 진짜 병의 원인을 감춰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긴 게 이 소금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데 소금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염식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병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내가 몸이 불편하다 아프다 하는 진짜 병의 원인이 뭘까를 찾아내야 되는데 소금에다가 책임을 전가시켜 버리고 나는 소금 때문에 아픈 거야,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만 안 먹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저염식하게 되면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나트륨과 염소와 이 모든 미네랄이 공급이 안 되게 되면은 적게 되면은 되죠. 병원에 들어갔는데 이 링거의 주사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또 하나는 저염식은 편식을 만들어내게 돼요. 저염식 한다고 해서 소금 들어간 거 안 먹게 되면 먹을 게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해가지고 이상한 것만 야채 이런 것만 먹게 되다 보니까 야채를 먹게 되면 많이 먹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야채에는 이 칼륨이라는 게 되게 많아요. 이 칼륨이라는 애가 몸에 많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걸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이 나트륨이 있어야 돼요. 이 나트륨과 칼륨이 서로 균형을 이뤄서 이게 많으면 이게 내보내고 이게 많으면 이게 내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만 많아지고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염식은 편식을 만드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저염식은 치료법이 아니에요. 저염식하면 몸이 치료된다고 생각하는 저염식은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몸의 기능을 단지 좀 저하시켜서 아까 좀 혈압을 좀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아주 소금을 많이 먹었던 사람은 저염식을 해서 소금의 양을 적정한 수준으로 떨어뜨릴 필요는 있겠지만은 이거 저염식한다고 몸이 치료되는 경우는 없어요. 사람들이 저염식하면 몸이 치료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염식은 치료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염식 하면은 건강할까?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조금 살이 빠져서 날씬해 보이는 이런 경우들은 간혹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건 몸의 기능이 저하돼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이게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결국 건강은 저염식이냐 뭐 고염식이나 이게 아니라 자기 몸에 알맞게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염화나트륨이 많은 것보다는 다른 미네랄,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게 풍부하고 깨끗하고 그래도 맛도 좋은 소금을 구해서 먹으면 됩니다. 저염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기 몸에 맞게 그냥 적당하게 드시면 돼요. 그게 그리고 운동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저염식해서 저염식만 하면 나는 건강해질 거야. 저염식만 하면 돼. 이런 사고가 건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사고입니다. 저염식은 건강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특정 부분에서 효과를 발행할 수는 있겠지만 몸의 건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염식이라는 부분에다가 매달려서 저염식하면 모든 문제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소금을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저희한테 이제 그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소금을 좀 안 먹다가 이제 저희 소금을 먹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먹고 나서 이제 많이 기능이 회복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소금이 좋다라고 하면서 소금을 좀 많이 먹기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게 먹으러 가지만은 자기는 괜찮고 몸이 좋아진다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나치게 먹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은 적게 먹는 것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에 맞게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염식 하면은 건강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적당하게 맛있게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진짜 내 몸에 어떤 아프면 원인들이 뭔가를 잘 살펴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올바를 알 때 지켜지는 겁니다. 특정한 방법에 의존해가지고 그 방법을 맹신하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다른 좋은 방법을 놓치게 되고 몸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저염식, 이제부터라도 저염식은 좀 벗어나서 알맞게 소금을 간을해서 먹는 그런 건강한 식습관을 개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